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3년 아이로스에 억셉된 Ion Hand Reinforcement Runner for Dynamic Clapping with Active Pose Estimation이라고 줄여서 EARL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뉴저지주에 있는 러커스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분은 그 러커스 대학교에서 현재 박사 과정을 진행 중이시고 로보틱스 분야를 주로 연구하시고 또 이크라, RAL, RSS 등 탑티어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작성하신 분이십니다. 옥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먼저 이렇게 로봇 매니플레이터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로 인식된 물체를 로봇 매니플레이터로 잡거나 픽앤플레이스 하는 이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eye-to-hand 시스템입니다. 이 eye-to-hand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 매니플레이터 외부에 카메라가 특정 공간을 볼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eye-to-han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eye-to-hand 시스템은 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지만 물체가 움직이는 이런 다이나믹한 환경에서는 물체가 카메라의 FOV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물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ye-to-hand 시스템에서는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이런 정지된 물체를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이 인식된 물체를 로봇으로 픽앤플레이스하고 그래핑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eye-on-hand 시스템 혹은 eye-in-hand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eye-on-hand 시스템은 로봇의 손목 부분에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팔에 눈이 있다, 손에 눈이 있다라고 해서 eye-on-hand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이 eye-on-hand 시스템은 이전에 eye-to-hand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게 될 경우 카메라 FOV에서 벗어난다는 그 단점을 이 eye-on-hand 시스템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팔에 붙어 있다 보면 이상적으로 이 물체를 잘 트래킹할 수 있으면 이 물체가 움직여도 카메라로 계속 그리퍼를 조절을 하면서 물체를 트래킹하고 집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eye-on-hand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짚고 픽앤플레이스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나믹한 환경, 즉 물체가 움직이는 이런 세팅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셔너리한 환경보다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체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물체가 있어서 그랩 계획을 세웠는데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면 빠르게 온라인으로 다시 이 물체를 짚는 계획, 리플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이 카메라 FOV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 물체를 FOV 안에 잘 유지하면서 트래킹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ARL 논문은 이 eye-on-hand 시스템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세팅에서 액티브 포즈 트래킹과 강화학습으로 이 움직이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잘 트래킹하면서 잡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물체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물체를 카메라 FOV 안에 잘 들어오도록 유지를 하면서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EAR에서는 이 카메라 FOV 안에 타겟 물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액티브 포즈 트래킹과 커리큘럼 방식의 강화학습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FOV 안에 잘 들어오게 트래킹을 하면서 짚는 방법을 제시했다이고
또 이것을 리얼월드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게 심투리얼 갭을 줄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과 리얼월드에서 다양한 모션과 복잡한 태스크들을 주어졌을 때 새로운 물체에 대해서도 잘 집었다. 그래서 이 방식들을 평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하고 또 이런 인식된 물체를 로우 매니플레이터로 잡는 비전 베이스드 로보틱 그래핑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들은 카메라가 외부에 있거나 자축 그랩을 이용한다. 혹은 물체가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 아니면 물체가 움직여도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아이온 핸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잘 트래킹하면서 집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셋업으로는 유니버셜의 6축 로봇과 키노바 젠3 로봇을 이용을 했고, 이 로봇들을 움직일 때는 조인트 벨로시티를 이용해 움직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강학습으로 주는 액션이 이 조인트 벨로시티와 그리퍼가 열려있고 닫혀있는지 이 정보를 액션으로 주게 됩니다. 카메라는 인텔 리얼센스의 로이로 RGBD 카메라를 이용했고, 그리퍼로는 로보티큐의 투핑거 그리퍼를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은 엔드 이펙터가 집는 물체가 리지드 바디이고, 그리고 집을 수 있는 물체다라는 가정 외에는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영역은 로봇이 닿을 수 있는 영역에서만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5업인데 해당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오브젝트 포즈 트래킹 부분입니다. 일단 오브젝트의 모델은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이 액티브 오브젝트 포즈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바운딩 박스를 추정을 한 후 바운딩 박스 마스크 리파인을 통해 바운딩 박스를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 포즈 트래킹에는 번들 트랙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 이 번들 트랙은 RGBD 인풋을 이용해서 키포인트를 매칭을 함으로써 포즈를 구하게 되고, 그 이전 포즈들이 메모리 풀에 들어가 있어서 이 이전 포즈들을 이용해 포즈를 추정함으로 실시간으로 포즈를 트래킹할 수 있게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포즈 트래킹에는 번들 트랙이라는 논문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랩 계획을 세울 때 콘택트 그랩 넷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콘택트 그랩 넷은 뎁스 인풋과 세그멘테이션 인풋으로 넣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겟 오브젝트에서 집을 수 있는 모든 타겟 포즈, 그랩 포즈들을 그랩 메모리 풀에 넣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오브젝트의 모든 포즈들은 그랩 메모리 풀에 있는 상태고, 이것이 그리퍼의 각도와 이 타겟 오브젝트를 집을 수 있는 모든 그랩의 각도를 다음 수식을 통해 계산해서 di가 가장 작은 그랩 포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EAR의 프레임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체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카메라 FOV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면서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 커플드 컨트롤 오브 EOH 시스템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타겟 포즈가 PT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리퍼로 이 물체를 집으려면 이렇게 PR3'처럼 수직으로 내려와서 이 오브젝트를 집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이 타겟 오브젝트의 Z축과 그리퍼 포즈의 PR의 Z축이 얼라인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PR에서 PT를 가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오브젝트가 움직여서 카메라 FOV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그리퍼가 움직일 수 있게 했고, 따라서 이 Z축이 잘 얼라인 되면
그 R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그 타겟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얼라인이 잘 안 되면 멀리서 이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서 물체가 모르는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 FOV 안에 잘 들어오게 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리퍼를 타겟 오브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EARL 학습을 위해서 일단 PPO 에이전트를 이용을 했고, 시뮬레이션은 아이작 짐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다음은 스테이트 관련 부분인데, 보통 이런 매니플레이터로 뭐 물체를 짚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뭐 그리퍼의 포지션이나 뭐 각도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오일러나 커터니온으로 그 스테이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4개의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4개의 키포인트는 예를 들어 이 타겟 오브젝트의 경우 타겟 오브젝트의 그래프 포즈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그래프 포즈의 XY 평면에 정사각형의 고정된 사이즈의 정사각형에 내 모서리를 이용을 했고, 그 내 모서리에 내 키포인트를 이용을 했고, 이 정사각형의 중심은 타겟 포즈의 중심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키포인트를 이용해 스테이트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스테이트는 그리퍼의 키포인트, 그리고 타겟 물체의 그래프 키포인트와 그리퍼의 키포인트의 에러, 그리고 이전 타겟 포즈와의 차이, 그리고 로봇 팔의 조인트 포지션과 벨로시티, 마지막으로 그리퍼가 열려있고 닫혀있는지 분리형 형태의 6가지 스테이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액션으로는 이 그리퍼를 움직일 때 각 조인트의 벨로시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액션에서 주는 것은 각 조인트의 벨로시티와 그리퍼가 열려있고 닫혀있는지의 분리형 형태로 액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리월드의 경우는 6가지 페널티와 1가지의 그래프 보상으로 리월드를 설계를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P디스트는 그리퍼의 포즈와 그래프 포즈 사이의 거리로 이전에 이 KRG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페널티이고, P뷰는 타겟 오브젝트가 카메라 FOV 안에 벗어나게 되면 주는 페널티, 그리고 P콜리전은 그래프 하기 전에 충돌이 일어나면 주는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P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리퍼와 그래프 포즈 사이의 거리가 일정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주는 페널티인데, 이게 결국 P뷰나 P콜 같은 페널티를 안 받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물체를 보고 있으면 이 충돌이나 아웃 오브 뷰 같은 상황이 덜 일어나는데, 저희가 결국 원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결국 이 오브젝트를 잘 짚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막 그냥 멀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 P-오버이라는 페널티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P-얼라인 페널티는 이전에 축을 맞추는 그것을 도와주는 페널티이고, P-무브 페널티는 이 물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이 그리퍼가 물체를 잡으러 갈 때 이 물체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체가 카메라 FOV 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이 그리퍼의 거리를 타겟 오브젝트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 그랩은 그리퍼가 그랩에 성공하면 주는 보상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강화학습을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디자인 방식으로 점차 어려운 방식을 단계를 나눠서 점차 어려운 태스크를 주는 방식으로 강화학습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워크스페이스 영역에 오브젝트가 랜덤하게 위치가 되고, 로봇 그리퍼는 그 랜덤하게 위치한 오브젝트와 가까이 위치되게
로봇 그리퍼를 두었고 오브젝트는 낮은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피소드 종료 조건을 크게 총 그랩에 성공한 경우, 그랩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물체가 카메라 FOV 안에 벗어난 경우로 종료 조건을 설정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에피소드의 종료 조건을 아웃 오브 뷰인 상황에서도 종료하지 않고 그 두 가지의 경우만 종료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경우는 이전 카메라 FOV 안에 벗어난 경우를 종료 조건으로 세팅을 했고, P뷰, P컬리전, P오벌, P무브 같은 페널티들을 증가시켜서 페널티를 더 많이 주는 식으로 강학습을 더 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잘 학습할 수 있게 페널티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두 번째 단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물체가 빨리 움직이고, 이전 단계에서는 로봇 그리퍼와 이 타겟 물체가 가까이 있는 위치에 세팅이 되었다면, 여기서는 타겟 물체와 그리퍼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매 에피소드의 시작 때마다 멀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마지막 단계를 제일 어렵게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국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하고 리얼월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심투리얼 갭이 발생하는데, 그 심투리얼 갭이 발생하는 요인이 그 실제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댐핑 파라미터 같은 이런 파라미터의 차이로 인해서 심투리얼 갭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이스라인 PD 베이스 컨트롤러와 또 리얼월드의 로봇에 맞게 그 중요한 파라미터를 튜닝한 방식으로 학습한 이 두 가지 베이스라인과 파인 튜닝한 방식을 나중에 실험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새로운 물체여도 잘 트래킹을 하고 집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과 시뮬레이션에서 평가, 그리고 리얼월드에서의 테스트를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실험에서는 총 4가지의 태스크를 구성을 했는데, 물체가 일정한 공간에 정지해 있는 스태틱한 상황, 일정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다 멈추는 라인, 그리고 타원의 형태로 움직이다 정지하는 오벌, 그리고 랜덤하게 움직인 후 5초간 정지, 랜덤하게 움직인 후 5초간 정지, 이렇게 반복적인 랜덤으로 움직이고 5초간 정지로 이루어진 랜덤, 이렇게 4가지의 태스크를 평가를 했고, 결국 평가 방식으로는 일정 시간 내에 물체를 집을 수 있냐로 평가를 했고, 실패 요인으로는 크게 충돌, 그리고 타겟 오브젝트가 아웃 오브 뷰가 되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3가지로 실패를 나눴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로봇 1은 이 유니버셜의 6충 로봇이고, 로봇 2는 키노바 젠3의 7충 로봇입니다. B는 베이스라인, 그리고 E는 이전에 리얼월드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를 파인튜닝한 것이 E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 보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태스크가 어려워질수록 랜덤으로 갈수록 실패율이 낮았지만, 이 파인튜닝한 경우는 오히려 랜덤한 상황에서 학습이 잘 됐는데, 그 요인으로는 애초에 이 파인튜닝 방식을 학습을 할 때 랜덤한 상황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랜덤 상황에서 잘 적용했다고 보았고, 또 이 랜덤한 상황으로만 학습했는데도 스태틱, 라인, 오벌과 같은 다른 태스크에서도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리얼월드를 고려해 파인튜닝한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다음은 리얼 로봇 익스페리먼트인데, 여기서는 이전 4가지 태스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2가지 태스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랜덤 스위치는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그랩의 타겟 오브젝트의 포즈를 바꾸는 랜덤 스위치의 태스크, 그리고 컴플렉스 태스크로 구성을 했는데, 컴플렉스 태스크 같은 경우는 손으로 물체를 직접 움직이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고, 또
벽 뒤에 있던 물체를 벽 앞으로 넘기는 태스크, 그리고 이 물체를 이 톨박스 위에다 두는 이런 태스크들이 추가가 된 컴플렉스 태스크로 구성이 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리얼월드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한 EARL 방식의 성공률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션 타임마다 20번씩 그랩을 했고, 그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액티브 포즈 트래킹과 커리큘럼 방식으로 점점 어려운 상황을 주면서 학습하는 커리큘럼 방식의 강화학습으로 이 UOH 시스템에서 물체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도 잘 트래킹하고 실시간으로 잘 그래프할 수 있었다.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고, 리얼월드와 시뮬레이션에서 다양한 태스크와 복잡한 모션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그래프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